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골키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승을 위해서는 골키퍼의 실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대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수비 위치 조율과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골키퍼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축구에서 골키퍼의 비중 역시 커졌죠.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최고의 골키퍼 탑1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순위는 ESPN에서 선정한 2020년 최고의 골키퍼 순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12위에 랭크된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문장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0910 시즌 AT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데헤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이후 반데사르의 대체자를 찾던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입단 초기에는 부진했지만 이내 부진을 떨쳐내고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리그 2위인 맨시티와도 10점 차이로 리드해 결국 맨유의 20번째 리그 우승과 함께 1213 시즌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골키퍼에 선정되었죠. 이렇게 데헤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이후 PFA 올해의 팀의 5회, 피파 월드 11에 1회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골키퍼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폼이 상당히 떨어져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9위에 랭크된 선수는 인테르의 수문장 사미르 한다노비치입니다. 한다노비치는 인테르를 넘어 세리에A를 대표하는 골키퍼인데요. 인테르로 이적한 이후 안정적이지 못한 수비진에도 놀라운 선방쇼를 보여주며 인테르의 골문을 지켜왔습니다. 그간 한다노비치가 속한 팀들의 수비진이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당 실점률이 그리 높진 않은데 1월16 시즌 들어 수비진이 보강되며 좋은 스탯을 쌓게 됩니다. 미란다, 무리오, 그리고 메델과 함께하는 1월16 시즌의 슈팅 대비 선방률은 15라운드까지 85.25%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죠. 게다가 한다노비치는 페널티킥 방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리그에서 481경기 동안 25개의 PK를 선방하며 세리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8위에 랭크된 선수는 AC밀란의 수문장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1월16 시즌 AC밀란의 주전 키퍼로 기용되기 시작한 돈나룸마는 리그 15라운드까지 진행된 당시 유럽 5대 리그 선방률 4위에 오르는 활약을 보였는데요. 결국 리그 30경기에 출전하여 37점, 클린시트 11회를 기록하면서 수준급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1617 시즌에는 세리에A 1라운드부터 세리에 역사상 최초의 미성년자 PK 선방을 기록했고 시즌 내내 화려한 선방쇼를 펼치며 팀을 유로파 리그로 이끌었죠. 이후에도 계속 밀란의 주전 키퍼로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2021 시즌 유로파 리그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 끝에 결국 승부차기 막판의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후 인테르와의 밀란 더비에서는 2대1로 앞서고 있던 후반 루카쿠의 백헤슛을 틀어막는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며 팀의 승리에 공헌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7위에 랭크된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문장 케일러 나바스입니다. 나바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 이전 레반테에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1314 시즌 라리가 최우수 키퍼 후보 3인에도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했음에도 조 1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나바스의 활약에 코스타리카는 월드컵 8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죠. 이후 나바스는 레반테와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카시아스의 이적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하며 라리가 우승 1회,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 등을 달성했죠. 이후 1920 시즌 파리로 이적해 챔스 결승까지 오르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6위에 랭크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수문장 에데르송 모라에스입니다. 벤피카를 거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해 주전 골키퍼로서 맹활약하며 팀의 EPL 2연패 및 도메스틱 트래블에 기여한 선수인데요. 이적 이후 1718 시즌 맨유와의 16라운드 경기에서 루카쿠의 슈팅을 막아버리고 마타의 세컨볼 슈팅까지 막아내는 선방을 보여주면서 팀의 EPL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시즌 리그 36경기 26실점 17클린시트로 리그 클린시트 2위를 기록했으며 챔스에서 9경기 17점 4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요. 두 대회를 합친 총 기록은 45경기 36실점 21클린시트로 0점대 실점률을 기록했죠. 이후 1819 시즌 역시 주전 키퍼로 활약하며 팀의 EPL 2연패와 FA컵, 카라바오컵까지 우승하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는데요. 1920 시즌에는 저번 시즌 한 개 차이로 놓쳤던 골든글러브를 타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5위에 랭크된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문장 티보 쿠르투아입니다. 쿠르투아는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해 피파 월드컵 3위를 이끌어내며 황금 세대의 일원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런 그는 AT 마드리드 임대 시절 라리가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유로파리그 준결승 발렌시아를 상대로 무수한 선방으로 활약하더니 결승에서도 맹활약하며 19세의 어린 나이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1314 시즌에는 18년 만에 라리가 우승의 주역 중 하나로 활약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선 바르셀로나와 첼시를 무너뜨리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첼시로 복귀해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1617 시즌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활약을 하며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해 골든글러브를 단독 수상하는 활약으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1819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첫 시즌엔 부진했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는 폼을 되찾아 선방 능력을 과시하며 사모라상을 수상하는 등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로 나서며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4위에 랭크된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수문장 마르크 안드레 테오슈테켄입니다. 테오슈테겐은 메넨글라드바흐 유스부터 시작해 분데스리가 데뷔까지 하며 이후 팀을 잔류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이후 그는 완벽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이후 계속된 활약으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브라보의 이적 이후 팀의 주전 키퍼 자리를 차지하고 맞이한 1718 시즌 그는 2017년 11월까지 16경기에서 5실점, 11번의 클린시트, 39개의 유효 슈팅 중 34개를 막아내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후반기에도 그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1718 시즌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시즌에 코파델레이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더블을 달성했죠. 이후에도 계속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이어가며 현재까지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3위에 랭크된 선수는 AT 마드리드의 수문장 얀 오블락입니다. 오블락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며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쿠르투아의 대체자를 구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눈에 띄어 라리가 골키퍼 최대 이적료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1월16 시즌 그는 리그에서 18실점만을 기록하며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유럽 4대 리그에서 미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1617 시즌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부실점으로 3대0 승리를 차지하며 1415 시즌 수페르코파 이후 드디어 AT 마드리드는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1718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37경기에 나와 단 22골만을 내주면서 3시즌 연속 3호로상을 받게 되는데요. 1819 시즌에도 역시 37경기 27실점과 클린시트 1위를 기록하며 매우 훌륭한 퍼포먼스로 4연속 3호라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2위에 랭크된 선수는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 베케르입니다. 알리송은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로마의 기적을 일으키고 리버풀로 이적한 골키퍼인데요. 리버풀 입단 시즌인 1819 시즌 리그에서 21번의 클린시트를 달성해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리버풀 단일 시즌 최다 클린시트라는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챔스에서는 4강 1차전 바르셀로나에게 3대0으로 진 상황에서 2차전 4대0으로 대역전극을 작성하는 안필드의 기적을 쓰고 결승에 올랐죠. 챔스 결승전에서도 토트넘의 공격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후 1920 시즌 알리송은 리그에서 29경기에 출장해 15클린시트를 기록하는 활약을 보이는데요. 이에 리버풀은 31라운드에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1위에 랭크된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노이어는 샬케 유스 출신으로 샬케에서 데뷔해 07-08 시즌 챔스 16강 포르투전에서 팀을 8강으로 이끈 선방쇼와 2011년 알렉스 퍼거슨이 먼저 악수를 청하게 만든 맨유와의 챔스 4강전 활약 후 2011년부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인데요. 수비 라인 뒷공간을 수비수처럼 커버하는 스위퍼형 골키퍼라는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레전드 골키퍼입니다. 또한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1113 시즌, 1920 시즌 2회의 트래블과 분데스리가 8연패를 이끌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 조국의 월드컵 우승에 크게 기여했죠. 이 활약으로 피파 월드컵 골든글러브 수상은 물론 피파 발롱도르 3위와 유에파 올해의 선수 2위에 오르며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1920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역대 4번째로 월드컵 결승전과 챔스 결승전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한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ESPN 올해의 골키퍼 탑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랭킹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